문 크리스탈 파워 변신! 나의 마음을 unlock! 저희는 지금 마법 소녀로 변신 중입니다. 신기하게도 변신하는 순간에 적들은 주인공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만화적 허용이랄까요? 마법 소녀는 마법을 사용해 악의 무리를 혼내거나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정의롭고 사랑스럽죠. 마치 저처럼요. 사실 마법 소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저 얌전한 아이가 아니라 격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실전형 영웅으로 말이죠. 그때는 지구라도 구할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변신을 하던 그 많은 마법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그 시절의 용기를 잊지 않았기만을 바랍니다. Hi, my name is Suhyun, and I sometimes wish I could be a girl with magical powers. 애남 DJ 문수아. 둘, 셋, 프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 DJ 문수아입니다. 빠밤. 예헤! 뾰로롱! 짜라랑. 오프닝에서 들으신 곡은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 소녀였습니다. 마법 소녀. 아, 오랜만에 듣는 되게 설레는 단어네요. 아, 벌써 설레는데요, 지금? 지금 저희 텐션이 광대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광대가 한껏 올라갔어요. 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일단 한번 네. 얘기해 봅시다. 제일 좋아했던 마법 소녀. 수아 씨, 에? 진정, 진정. 아, 오케이. 좀 내릴까요? 방금 제일이 아니라 제일 좋아했던 마법 소녀. 혹시 제일 좋아했던 마법 소녀? 아, 근데 제일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는 네. 저는 슈가룬. 아, 쇼콜라 바닐라. 네. 아, 너의 하트가 검정색이야. 아, 너무 좋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일단 마녀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쵸, 그쵸. 마녀들이 이제 손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에 V를 해요. 네, 눈에 이제 눈 가까이에 V를 갖다 대면은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트의 색깔이 보여요. 색깔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럼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아, 그거를 수집하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검정색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그리고 나요. 검정색이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네, 사람. 그럼 물리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물리치고 마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검정색인 하트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쇼콜라랑 바닐라랑 그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 바닐라랑 쇼콜라 그 캐릭터가 원래는 둘이 주인공이고 같은 편인데 맞아요. 그 한 친구가 네. 검정색 하트로 변해버렸어. 그 바닐라가. 맞아요. 맞아. 피에르한테 갔어요. 맞아요. 거의 끝자락에. 맞아. 그 동공이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맞아. 알죠? 그 렌즈를 검정색으로 껴버렸어. 맞아요. 그런 정말 좀 깊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만화를 보고 네. 그 아이들 전소연 선배님께서 네네네. 이 만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사랑해라는 아. 곡을 좀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무도 이렇게 딱 V하고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딱 그거 보고 아, 선배님도 이 역시. 만화를 보셨구나 역시. 딱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네. 그 꼬마 마법사 레미. 박수 짝짝. 이거 아. 착착착착 이랬는데 그거 저는 그 레미가 갖고 있는 네. 이 변신하는 파우더 같은 거 있죠? 파우더라는 뭔가 화장품 같이 생긴 게 있죠.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너무 탐나고 어렸을 때 너무 갖고 싶어 했던 네. 도구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 친구도 어쨌든 마법사 역할인데 네네. 그 옆에 그 마조리카라는 초록색 친구. 초록색 친구. 네네네. 제 친구 유정이를 닮은 마조리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그 레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약간 양갈래 이렇게 밑에 귀엽게 네네네. 동그랗게 양갈래 하잖아요. 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핑크색 머리로. 그쵸. 지금도 살짝 레드 계열인데 어떻게? 맞아요. 지금 살짝. 제가 묶어드릴까요?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네네. 좀 이따 제가 그러면 한번 고무줄 2개만 주셔보시면 제가. 좋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진짜 마법소녀를 정말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하죠. 수연 씨랑 진짜 딱 이 얘기 나오자마자 네. 줄줄줄 나왔어요. 끊임없이 나왔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역시 이 시대 모든 분들이라면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을까 다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딱 봤을 때 마법 소녀들만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하 뭘까요? 일단 주인공은 핑크색이죠. 그쵸. 약간 핑크 아니면 레드 네네네. 계열의 약간 말괄량이 말괄량이 느낌. 조금 대문자 이다. 대문자 E. 대문자인데 조금 사고도 치고. 사고 좀 많이 쳐요. 근데 그거 알죠? 이 마법 소녀들도 그룹이 있어요. 맞아요. 크루가 있어요. 크루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조금 점잖은 친구들도 있고. 점잖은 친구. 근데 보통 점잖은 친구는 약간 파란색 친구. 쿨한 친구예요. 맞아요. 쿨한 친구고 약간 초록색 친구는 똑똑한 친구.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법을 부리는데 조금 약간- 약을 다루거나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 많아요. 있고 네. 노란색은 살짝 약간 많이 우는 친구. 뭔 느낌인지 알죠? 너무 알죠? 네, 그런 느낌들의 이제 크루들이 많이 있죠. 제가 또 초록색 친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또 그 만화 중에 베리베리 뮤뮤라는 수아씨 저 이거 듣고 너무 소름 끼쳤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때 원피스도 뮤뮤. 가지고 있고 어. 그 미술 도구 용품들을 다 그걸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초록색 친구를 가장 좋아했어요. 진짜 저는 파란색 좋아했어요. 단발머리. 알죠. 알죠? 수아씨 좀 이따 끝나고 저희 한번 네네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깊은 얘기를 나눠봅시다. 너무 좋네요. 오늘 이 얘기로만 한 30분 갈 것 같은데 뒤에 많은 얘기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게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네. 왜 그렇게 마법 소녀를 좋아했을까요? 이게 말이죠. 사실 현실에서는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 그쵸. 뭔가 그리고 너무 반짝반짝하고 맞아요. 예쁘잖아요. 그쵸. 그리고 변신을 한순간에 뾰로롱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뭔가 어렸을 때 보기에 나도 하고 싶다. 맞아. 뭔가 이런 느낌? 맞아.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갑자기 탕탕탕탕 오케이 맞아. 오케이 잠깐 오케이 이러면서 딱 변신을 하고 그걸 무찌르는 게 세상과 정의를 위해서! 진짜 이런 느낌. 맞아요. 그게 전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이고 옷도 너무 예쁘고 맞아. 그래서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래서 꿈을 진짜 자주 꿨어요. 맞아요. 전 제가 막 싹 이렇게 해서 웅크렸다가 하면서 제가 실제로 변신하는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막 항상 마법 소녀가 되고 싶었던 소녀들은 빌리가 되었습니다. 좋죠? 너무 행복하네요. 좋아요. 네. 근데 만약 지금 이 나이에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이라도 네. 저희 지금 이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 만약에 뭐 마법 소녀 만약에 제이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비밀스럽게 툭툭 수아 씨. 네. 마법 소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 당신을 지금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몸 바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핑크 소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 수락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럼 혹시 만약에 된다면 네. 가장 갖고 싶은 능력. 네네. 뭐 되게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얼릴 수 있다라던가 순간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던가. 저는 마음이랑 네. 생각이 읽는 거. 왜냐면 그렇게 알아야지만 상대의 그런 행동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멈추는 거.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해놓고 그 사람들 이렇게 딱 시간 딱 멈춰놓고 이게 꽝꽝꽝꽝 다 이렇게 무찔러 놓고 시간 땡 하면 이제 탁 되는 거죠. 좋네요. 되게 좋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자, 그러면 혹시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네. 저희한테 비밀스럽게 조용히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맞네. 마법소녀인 거는 비밀로 해달라고. 네. 근데 저희가 혹시 만약에 저희를 보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상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강남 일대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네, 솔저 지금 연락했습니다. 솔저. 네, 지금 네, 저기 강남 네, 알겠습니다. 빌딩 뒤로. 네, 지금 제가 날개 오른쪽 하나 펼쳐 가지고 올라갈게요. 자, 오케이? 핑크 위치 발각됐나? 그린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느낌. 너무 웃겨. 알죠? 맞아요. 너무 재밌다. 좋아요. 수아 씨 그럼 마법사도 되면 저한테는 얘기하실 거예요? 만약에 수연 씨랑 같이 하면은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저 혼자면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거기서 제의를 주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실 거다. 수연 씨도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할 거예요. 진짜요? 네. 수현 씨 하면 저도 할게요. 네. 작가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저 여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더 하고 싶은데. 근데 뒤에 또 많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법소녀들의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청취 소감을 기다립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4 문자나 반디앱으로 소중한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What's on your mind these days? Tell us about it on social media EBS FM Korean. If you need some cheering up, we're here for you.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곡입니다. 매직카페의 Ride.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저는 지금 마치 마법에 걸린 기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분이 나오셨기 때문인데요. 시대의 마법소년 소방관 나경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공이들의 마법소년이 되고 싶은 소방관, 충북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소방 홍보 너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는 소방교 나경진이라고 합니다. 와, 벌써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항공이들이라면 살짝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지금 살짝 떨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수아 씨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 이유가 있죠. 일단 제가 소방관님을 너무 존경하고 최근에 또 나왔던 소방관 영화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거를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봤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뭔가 소방관님들을 뵈면은 약간 너무 울컥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항상 뭔가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 너무 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직종 중에 국민 신뢰도 1위에 달하는 그런 이제 소방관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네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여기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나경진님은요, 현직 소방관 6년 차이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직장 동료라고 합니다. 무려 소방관 부부. 아이돌 한국어에도 이미 출연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심지어 수아씨, 준비하세요. 네. 청주에 있는 충북 안전체험관 소속입니다. 청주. 네, 청주. 맞습니다. 와. 제가 또 청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어디 저는 지금 사직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직동. 제가 알기로 이제 문수아님이 분평동 맞아요, 쪽으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근무할 때 그쪽 관할에서 출동을 좀 많이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 출신으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구 혹시 어디 쪽? 저는 수성구. 수성구. 네. 어머.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된 것도 되게 우연인데 또 이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내가 컸던 곳에서 또 고향 사람들을 만난 그런 느낌이라 조금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완전 운명 데스티니. 데스티니. 그리고 또 소방관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및 소방 홍보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직 너튜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채널을 좀 찾아봤는데 네, 봤습니다. 이건 저희끼리 알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요, 네. 아까워요. 맞습니다. 항공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소리를 살짝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자기 집에 불이 나고 대피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나가라 생명을 지켜라 하지만 길이 막혀있다면 구조를 요청해 창문에 손 흔들며 구조를 기다려라 불길 속에 좀 살아남아라 연기 속에 숨을 이야. 저까지 약간 위급해지는 느낌인데 이거를 직접 부르셔서 녹음하신 건가요? 사실 이거를 제가 직접 부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요새 AI로 노래 만드는 것들이 되게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사도 AI가 제작을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전문 지식을 함유해서 그 개사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노래랑 작곡이랑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까지 모두 AI가 만든 노래입니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 립 싱크를 하면서
한 거는 봤거든요.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메이크업까지. 메이크업까지. 맞습니다. 와. 메이크업은 혹시 누가 해주신? 메이크업은 이제 저 영상 찍을 때 같이 있었던 이제 직원이 도와줬고요. 와우. 이제 얼굴에 분장용 그런 페인트 같은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네. 거를 해서 했는데 제가 좀 땀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얼굴에 바르는 용인데도 땀이 나니까 다 녹아내려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또 어쩌다가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되셨을까요? 되게 강렬한 음악 때문에 너무 즐겨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가사를 보면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의 노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아파트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좀 쉽게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더 친숙하게 맞아요.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영상에서 보면 바로 눈에 띄는 게 메이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벌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이 의지가 스스로 하고 싶으셔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혼자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이고 이 네네. 영상 자체도 제가 기획을 한 거라서 아하. 그리고 영상에 보면은 뭐 기타를 치는 직원이라던가 드럼을 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까지는 같이 분장을 하자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 이렇게 분장을 했고 그 전체적인 그 레퍼런스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즐겨봤던 만화 중에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라는 그 코미디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스웨디시 음악을 좋아하는 엄청 순수한 청년인데 그런데 노래는 데스메탈을 하는 그런 코미디 그 갭에서 오는 재미를 주는 그런 만화인데요. 그 주인공을 좀 모티브 삼아서 이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좋은 영감을 받으셨다. 네. 그러게요. 신기하다. 주변 좀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 너튜브 채널이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지금 한 30만 회 정도 우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사분들은 처음에 그 분장을 하고 저희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네. 돌아다니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럴 네. 만한 네. 분장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좋은 의도로 이제 영상을 촬영한 거라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네. 그럼 이렇게까지 강렬한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편인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교육이 워낙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교육을 이거 어차피 받았던 거고 다음에 또 받을 건데 뭐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안전교육도 조금 이렇게 재밌고 좀 유쾌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현직 소방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 인식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교육은 정말 많고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교육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우리 일상에 너무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큰 사건이 터지거나 했을 때, 그때가 돼서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 빨리 공부해라,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CPR,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하면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이렇게 알고 계신데 요게 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슴 압박만 30번 하고 그리고 인공호흡은 일반인 분들은 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타액 같은 걸로 병이 전염되거나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너무 걱정되니까 심폐소생술 자체도 시도를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 분들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슴 압박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압박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뭔가 유지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가슴 압박만 해도 이제 폐가 이제 눌리면서 네. 이제 조금이나마 호흡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호흡 2번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럼
혹시 가슴 압박하는 방법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슴 압박은 저희가 가슴에 있는 빗장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빗장뼈의 3분의 2 지점, 이 명치보다 살짝 윗지점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누르는 속도는 2초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깊이는 5에서 6cm 정도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저도 약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깍지를 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깍지를 끼고 누르는데 문제는 깍지를 끼시고 손바닥 전체로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이시는 아랫부분. 아랫부분. 네, 그래서 한 곳에 힘이 집중돼서 깊게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어디서 들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CPR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될 수도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그분을 어떻게 해하거나 더 다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의도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뭐 갈비뼈가 부러진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그 심폐소생술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들은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심장마비로 인해서 쓰러진 분을 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감사드립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럼 소방관 삼촌 방문 기념 특급 이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문제를 만들어 오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한공이들을 위해서 한국 소방관과 관련된 와우. 좀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소방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1번 1월 12일 2번 1월 13일 3번 1월 14일 4번 1월 19일 5번 11월 9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대의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너무 많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19지만 외국에서는 또 911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라! 성공 요정님이 스튜디오에 도착하셨네요. 뒤에 올려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경진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새로운 도전에 용기가 필요할 때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둘만의 비밀 치트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치트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른 이 노래, 바로 빌리의 링마벨. 와! 아니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 무슨 음악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가사를 네. 녹여주셨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아니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링마벨을 많이 찾아 듣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시작할 때 그 앰프 터지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거 들릴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그 출근할 때 그런 답답함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게 확 풀리는 느낌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치트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전국에 계신, 아니 전 세계에 계신 소방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조시 그룹한 Thankful. 여러분은 지금 빌리의 문수아와 수연이와 소방관 경진이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코너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놀라운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Can you believe it? 네, Can you believe it? 일명 실화냐? 시간인데요. 경진님 aka 소방관 삼촌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인데요. 만약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어쩌죠? 하늘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걸요.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영어로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위기의 순간 특히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노래를 왜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토크를 위해서였다. 직접 토크 주제로 아파트 화재를 추천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우리나라의 거주 형태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거 형태 중에 50%를 살짝 넘어가게 아파트에 다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소방청에서 사실은 예전에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홍보 슬로건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주거 형태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이제는 불 났을 때 무작정 대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살펴서 대피해라.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한 적이 또 있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나는 사고가 있다면? 제가 아파트 화재에 출동을 해서 보통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가 우선인 구조대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계단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8층에서 9층 사이에서 쓰러져 계신 분을 계단에 쓰러져 계신 분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제 보조호흡기를 사용해서 무사히 1층까지 모시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요 주제로 선택한 거랑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단이 연기로 가득 차 있네, 대피하면 위험하겠다, 요 사실을 아셨다면 그렇게 계단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란 그쵸,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대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집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 좀 그게 다르겠네요. 네, 어느 그렇죠. 사고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예방과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육방송 EBS. 박수! 박수! 역시.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파트 화재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뭘까요? 그러게요. 1년간 그런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네.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이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8,0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머. 부주의라고 하면 너무 이제 두루뭉술하니까 이거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뭐 담배꽁초라던가 아니면은 좀 충격적이게도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내에서요? 네, 그리고 베란다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음식물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깜빡하시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좀 많았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10,000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다. 그러게요. 전기로 일어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주변에서는. 뉴스로 많이 접하시는 거는 대략 이제 배터리 충전하다가 뭐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니까 작게 나다가 이제 그렇죠. 커지는 네. 거죠. 그런 거 아니면은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서 아. 거기 쌓인 먼지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조금 누전이나 합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집에서 불이 번졌다 하면은 뭐부터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화재 상황에는 100% 정답은 없거든요. 네, 요거를 네, 좀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났을 때는 상황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불이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소화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진압을 시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빠르게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 요리를 하다가 불이 조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물로 꺼지는 방법이 있고 물로 했을 때 더 커지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물을 뿌렸을 때 일반적으로 불이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주방에서 식용유 같은 거 사용해서 음식을 하다가 그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과 기름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기름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그게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화재가 더 크게
번지게 되는 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서 K급 소화기라는 또 따로 특별한 소화기가 있습니다. 아. 네. 네, K가 이제 키친의 K거든요. 아. 주방용 소화기라고. 그래서 그런 주방용 소화기, K급 소화기를 하나 두시면은 그런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 화재에도 또 대응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소화기가 없으면 네, 소화기가 없을 때는 저희가 요리를 할 때 뭐 기름을 그냥 손에 들고 요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냄비가 있으면 냄비 뚜껑을 덮어서 아, 네, 맞아, 산소가 맞아, 맞아. 통하지 않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데 기름에 불이 붙는 거는 기름의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추가로 온도가 낮은 기름을 부어주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불이 아. 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맞다, 맞다. 되게 유익한 정보를 또. 그럼 그 소화기 사용법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혹시 쉽게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화기 사용 방법 제가 지금 안전체험관에 근무하면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 때는 쓰리고라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쓰리고. 쓰리고. 네, 첫 번째로 뽑고, 뽑고. 두 번째로 잡고, 잡고. 마지막으로 쏘고. 쏘고. 네, 이렇게 아. 쓰리고라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오. 그런데 요것보다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쓰리고의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했죠? 뽑고. 뽑고 이제 안전핀을 뽑아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저희가 들고 이동을 할 때 손잡이를 들고 이동을 시킵니다. 네. 네, 소화기를 들고 이동할 때 몸통을 들고 이동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전핀을 뽑으실 때 손잡이를 잡게 되면 안전핀이 나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 건 아는데 손잡이를 잡으면 안전핀이 안 나온다. 이거는 잘 모르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뽑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안전핀을 뽑으실 때는 손잡이를 놓고 소화기 몸통을 잡고 뽑으셔야 안전핀을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중요한. 네. 아. 좋다. 근데 또 만약에 이제 화재로 내용을 넘어가자면 만약에 초기 진화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또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불 끄는 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네. 대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 불이 났을 때 신고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가 워낙 많이 보급된 시대다 보니까 네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신고를 해주십니다. 아. 그래서 내가 화재 현장에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피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런데 또 불 때문에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안전한 공간으로 가셔서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안전 조치를 해주시고 구조 요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집 안에서 불이 났는데 현관문에서 불이 났어요. 네네. 그러면 그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불이 난 공간과 가장 멀리 있는 방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불이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 탈 수 있는 물건들을 따라서 번져 오는 거기 때문에 불이 난 장소랑 가장 멀리 있는 장소로 가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네.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베란다 공간이라고 베란다.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일반적인 건물에 대피할 때 그런 베란다 공간에 피난기구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네. 피난기구라고 하면 뭐 완강기도 완강기.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경량식 칸막이라고 해서 이제 베란다를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구조 요청을 하려면 저희가 외부로 구조 요청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베란다 공간으로 대피를 하셔서 구조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불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위험한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피난기구로 대피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말만 들어도 좀 무서워. 그러니까 저 얘기 듣는데 막 불이 번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맞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충북 안전체험관이 네. 요거를 이렇게 얘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네, 조금 이제 완강기라던가 이런 거 쉽게 체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오시면은 이제 전 국민분들께 무료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충북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안전체험관들이 다 있어서 네, 요거 들으시는 한공이 분들 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체험관에 오셔서 무료로 교육도 받으시면 너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경험해 보러 갑시다. 네. 그럼 또 만약에 정말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대규모 화재로 아파트의 전체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뭔가 대피를 해야 된다. 요거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정말 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 아파트 화재
뭐 건물 전체로 번진다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23년에 발생한 모든 아파트 화재를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네. 아파트 화재의 90%는 번지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웃집이나 아니면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불이 난 그 집에서만 이제 화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대피를 하지 않으셔도 90%의 아파트 화재는 발생한 장소에서 꺼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피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구조 요청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아, 이건 또 전혀 몰랐네요. 왜 근데 안 번지고 아파트라는 구조는 그렇게 꺼질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불이 이제 다 번져버릴 텐데 네. 아파트는 이제 내화 구조로 잘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상구 같은 것들이 꼭 잘 닫혀 있는 상태여야만 그런 화재가 번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이 난 건물에는 항상 비상구도 닫아주셔야 불이 또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좋다. 근데 만약에 고층에 만약 있잖아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옥상으로 도망을 쳐야 되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면 생활하는 건물마다 옥상을 관리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어떤 건물은 옥상을 상시 개방하는 건물도 있고요. 어떤 건물은 이제 옥상을 잠궈 놓는 경우도 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만 연동돼서 열리는 네, 그런 형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생활하는 공간에 옥상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면은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지는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좀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자나깨나 불조심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네.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퀴즈 드릴까요? 다음 중 소방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네, 1번 1월 12일, 2번 1월 13일, 3번 1월 14일, 4번 1월 19일, 5번 11월 9일.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4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법소녀처럼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는 소방관 분들도 가끔은 힘들고 지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블링크스 Find Myself Again. 소방관 삼촌과 함께 드릴게요.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낮.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고 둥가 하기 위해 나타났다. 하하, 정말 오랜만에 출동이군. We are here to be happy for you and your life.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그 순간에 내 세상이 와우. Let it burn. 날아올라. 자존감 특공대 is here to help you with your problems. Don't be alone. Let's solve them together. 네, 오늘은 항공이들의 마음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셨는데요. 119 구조대원은 보통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나요? 이제 구조 상황이 필요한 때 출동을 보통 하는데요. 네. 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차량에 누가 끼어 계셔서 못 나오는 경우라던가 아이고. 아니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보통 구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실 때 출동 벨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들을 때 약간 심정이 어떠세요? 이거는 사실 좀 진짜 개인적인 네네네. 이야기인데 저 버거의 왕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갔는데 주문 벨소리가 저희 출동 벨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매장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유. 사실 이제 출동 벨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심장이 좀 덜컹하는 느낌. 네. 아물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저희 멤버 치키 씨가 이제 하나 뭐 유튜브를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소방관님의 그거를 체험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출동 벨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출동벨 소리가 그 구조 화재 구급별로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영상에 나오신 경기도 소방, 서울 소방이었나요? 그분들은 아마 또 제가 듣고 있는 벨소리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서로 다 다르구나. 네네네. 아, 그렇구나. 겹치는 데가 아예 없어요? 제가 100%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네네. 아마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출동하자고요, 삼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강철의 연근보험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달디 뚜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를 못해요. 화가 날 때도 많고 서운하고 슬플 때도 많은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참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너무 힘드네요. 네, 속마음을 잘 꺼내지 못해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아, 너무 공감돼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아이고.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 혹시 그러면 속마음을 말해서 좋았던 혹은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직업이 조금 힘든 직업을 그쵸.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죠. 내 마음속으로 이런 뭐 고민이나 아니면 좀 힘든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동료들도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료들은 내색 없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나만 좀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요거를 얘기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유유유. 아니야, 잘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아이고, 수아 씨는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어쨌든 이게 같은 직업을 하다 보면은 또 같은 직업을 같이 하는 동료? 직장인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도 직업이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뭔가 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동료밖에 없는데 뭔가 이걸 얘기하면 나만 힘든가? 뭔가 내 힘듦을 말함으로써 같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공감해줄 수 있는 게 동료밖에 없으니까 밖에 없어요, 맞아. 막 엄청 고민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소방관님이 말하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잘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만의 이유인 맞아요. 것 같고. 저는 말해서 좋았던 일은 너무 많았고, 오히려 말을 안 해서, 저는 너무 안 해서 탈이거든요. 그쵸, 그쵸. 뭔가 할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얘기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맞아. 그리고 얘기하면 피곤하지 뭐, 각자 다. 맞아. 근데 어떻게 그래 얘기하자 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 얘기하니까 훨씬 낫네. 맞아. 얘기하길 맞아. 잘했다. 네, 맞아요. 얘기하길 잘했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맞아요. 네. 근데 힘든 건 털어놓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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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이것도 이제 한국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화병이라고. 그럼요. 이 명치가 그렇죠. 네. 답답해가지고. 네,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화병이라고 불리고 외국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마음을 꾹 참고 쌓아 놓는 것보다는 얘기하면서 풀어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유, 좋아요. 이 속마음을 계속 쌓아두는 사람들의 확실히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화병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얘기하세요, 수아 씨. 전 그래도 잘 얘기하는 편 아닌가?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소방관님은 직업적으로 속마음을 좀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는 얘기를 잘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금 쌓아두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가 막 저를 습격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막 들기도 하고 아이고. 집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뭐 불면증도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막 너무 무서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되게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또 아내가 같은 직업을 하고 있어서 아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털어놨거든요. 다행이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오히려 좀 속도 후련한 것 같고, 그쵸. 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얘기하기 잘했다. 네, 아, 그래서 그쵸. 지금은 아내하고도 힘든 거 있으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아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어쨌든 직업상의 이유로 일반인 분들은 절대 경험하기 힘든 일들, 특히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는 현장을 되게 목격 많이 하시고 네. 또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트라우마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건물이 붕괴된다는 착각이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 방금. 너무 네. 속상해.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동료들한테도 말하기도 그런 게 네, 동료들은 이제 현장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저랑 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막 그런 공포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하면은 저랑 같이 가는 동료는 또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또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괜찮아졌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저희 조직에서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건강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씩 해볼까요?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의 아픈 마음을 아내와 나눠서 좀 해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이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속의 짐이나 고민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속마음을 얘기를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약간 허공에 그냥 말할 때가 있었어요. 일단 이걸 쌓아놓는 것보다 뭔가를 뱉어내면 그래도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뱉어내던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일기장이나 이렇게 좀 써내려가면은 어쨌든 좀 풀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굳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입 밖으로 좀 내뱉으면은 살짝이라도 좀 나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방법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딱 수아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어렵다면 우선 나 스스로한테부터 먼저 던져보자 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기장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거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서 그냥 끙끙 앓는 것보다는 일단 나 자신이 글로라도 먼저 뱉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라고 정리가 일단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도 돼서 우선 한번 일기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를 위한 마법의 주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네. 어쨌든 저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네. 수아님이랑 수연님도 이제 적어서 어쨌든 털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속의 고민들을 좀 털어내고 네. 후련해져라. 털어내고 후련해져라. 털어내고 후련해져라. 네,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괜찮은가요? 너무 좋아요. 삼촌. 네. 좋은데요? 좋아요. 그럼 강철의 연금보험아 털어내고 후련해져라. 야! 네, 그럼 오늘의 아이돌 한국어 마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네, 다음 중 소방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정답은 바로 바로 5번 11월 9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소방이 119라는 거를 아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방송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수령할 주소 남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경진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라디오를 많이 안 나오니까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이고. 우리 또
두 명의 DJ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 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엠플라잉 만년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경진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자. 아건바페.